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파트 2 이제 전기 화재 감식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전기 화재 감식이 나오는데,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자, 이 파트 2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에서도 조금 배웠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러한 공학 계산이라던가 이런 지식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가야 돼요. 자, 화재랑 관련 있는 전기 화재 아니면 이제 화학 물질로 인한 화재, 그리고 이제 이런 기계 장치에서 뭐 이제 전기적인 요인 말고 뭐 기계 장치에서도 마찰이라던가 이러한 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공대에서 취업이 제일 잘 되는 이 세 개 과를 전화학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과, 전기공학과겠죠.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해서 이 전화학이 전기화학 기계에 대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씩 배워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이제 전기 뭐 기능사라던가 화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사, 뭐 가스 기능사, 위험물리 기능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공학적인 내용에 대한 기능사 수준보다 더 낮은 아주 기초적인 이러한 이제 뭐 식이라던가 계산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보고 갈 겁니다. 더 낮은 수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책 보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 가장 어려운 전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기 화재 감식하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오고 앞에 이 전기와 관련된 이 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절대 이제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 수업도 뭔가 그냥 아주 간단한 개념만 그냥 이 전기를 설명하는 아주 그냥 간단한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자, 우리 이제 화재 감식 시험에서 나오는 전기 문제라던가 이런 전기적인 내용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 전기라고 해서 딱 이제 제목도 기초 전기죠.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전기. 정전기는 뭐냐면 자, 일단 이 정지하다의 그 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되어 있는 전기라는 소리입니다. 자, 정지 전기가 뭔가요? 전기가 멈춰 있다. 전기는 자, 흘러야지 전선을 타고 흐르던가 아니면 뭐 사람 몸을 타고 흐르던가 전기는 흘러야지 우리가 전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멈춰 있습니다. 자, 멈춰 있는 전기. 자, 그런데 전기, 이 전하가 이동하면서 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면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전기 흐르는 전선 같은 거 잡으면 따끔따끔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 멈춰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이동하게 되면 자, 이 정전기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물체의 접촉, 마찰이 있어야겠죠. 자, 이 세상의 이제 모든 물건은 전부 다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전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 손가락 끝에도 이제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 이쪽 끝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이 뭐냐면 팔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움직일 공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간은 어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끝에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데 이 전기라는 애들은 어디론가 그냥 흐르고 싶고 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 맞닿았을 때 이렇게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따끔하는 이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 이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한번 볼까요? 마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두 물체의 마찰로 재배열이 일어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자, 우리 언제 발생하죠? 특히나 이제 원래 정전기는 약간 이제 건조할 때 잘 발생을 하는데 겨울이 건조합니다. 겨울철에 이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뭐 친구랑 손이 이렇게 부딪혔다 아니면 많은 사람 손이 부딪혔을 때 마찰 된 거 아닙니까? 부딪혔죠? 마찰 접촉으로 인해서 뭐가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자동차 손잡이 잡을 때 따끔할 때 있죠. 그리고 어떠한 금속을 만질 때, 왜냐하면 금속은 전기가 되게 잘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전하가 더 잘 축적이 되고 얘네들이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자 이제 나 이제 어디 이동할 때 오기만 해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딱 그 자동차 손잡이 같은 경우에 철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잡자마자 얘네들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많이 발생해요. 방리는 뗄 때도 분리가 일어나니까 어디론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고, 유동은 이 파이프 같은데, 그런데 유체가 흐를 때, 자 분출 파이프가 터져갖고 셀 때, 어쨌든 마찰이나 분리가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접촉으로도 발생하고, 자 분리가 일어날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파괴, 어떤 게 깨져버리면, 자 만약에 이 컵이 터져버렸습니다. 파괴된 거죠. 그럼 여기 성과는 흐르고 있을 텐데 더 이상 이동할 데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디론가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뭐 섞을 때, 섞으면 접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비말, 적화 등등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말은 뭡니까? 비말.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말 조심해야 되죠. 제 입에서 말하면서 여러분들 보이진 않겠지만 침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침은 제 입속에 있었는데 나오면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정전기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정전기란 게 사실 되게 낮은 에너지입니다. 높은 에너지는 아닌데, 정전기가 화재랑 왜 위험하냐면, 이 정전기는 자 이런데 종이 목재 같은 이렇게 이제 최소 착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큰 물질은 불 못 붙이죠. 자 그런데 이 정전기가 뭐가 문제냐면, 이런 가스나 자, 이러한 이제 어떤 것들 있죠. 이제 분진 같은 경우 이 MIE 최소 활성화 에너지가 아주 낮은 물질은 불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런 힘 있죠. 아 따가워 하는 이 정도의, 사실 작은 힘 아닙니까? 뭐 큰 힘이란, 아니면 큰 에너지란 아예 그냥 횃불을 갖고 와서 여러분을 지지던가 다리미로 지지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힘이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에 정전기 올랐다고 손가락이 타거나 뭐 떨어지거나 잘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자 화재와 관련이 있고 위험한 겁니다. 자 정전기는 이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전, 전기가 어디론가 방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방전, 전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면 이건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어디 선으로 타고 흘러가가지고 이제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에 연결돼 갖고, 뭐 TV라던가 세탁기라던가 그런 것에 에너지를 줘서 잘 하면 되는데 중간에 선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전원은 공급돼요. 그러면 끝에서 막 이렇게 찌직 하면서 막 스파크 일어나고 불나죠. 자 이런 걸 방전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대전 물체 부근 돌기의 끝부분,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에너지로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순서는 뭐냐면 일로 갈수록 좀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방전보다 브러쉬 방전이 크고 불꽃 방전이 크고 전파 브러쉬 방전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 브러쉬 방전을 벌크 브러쉬 방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냥 힘의 크기라고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런 거 있죠. 영화 그 뭐였죠? 그 아이언맨 2인가? 거기에 이제 그 아이언맨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맞죠? 걔가 이제 그 F1인가 그거 경기하려고 차 타고 가는데 어떤 그 장발의 그 빌런이 손에다가 막 이런 전기 찌직거리는 거 손에 장착하고 온 다음에 이게 팍 쳐서 차 막 반으로 자르고 가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말해요. 전기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끝부분에서 아주 큰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이제 어떠한 이제 원리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장착한 다음에 에너지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흘리고 나서 그 끝에서는 어디론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에너지로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도 뿌갤 수 있고 이제 뭐 바닥도 다 뿌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는 거죠. 이러한 이제 전기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전기 방지하려고 하면 뭐냐면, 자, 정전기가 왜 위험하다라고 했었습니까? 이러한 이제 공기 중이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이제 물체, 불 탈 수 있는 이러한 물체로 전기가 빠져버리면 그 미약 하나만 그 에너지 가지고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딴 데 안 빠지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접지가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럼 접지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로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접지를 일로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엄청 좋은 길이에요. 일로 가면 자, 길바닥에 계속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이쪽은 길이 좋고 이쪽은 온도도 좋고 날씨도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길. 자, 이쪽은 아주 그냥 뾰족뾰족한 이런 길입니다. 전부 다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면 냄새나고 안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래요? 일로 가겠죠. 자, 그럼 뭐냐면 접지란 전기는 뭘 좋아해요? 전기는 저항이 작은 이 전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원래 인체는 저항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온 건데 만약에 인체 옆에다가 제가 이제 이걸 만지면 정전기가 무조건 올라요. 오르는데 옆에다가 전선을 붙여놔요. 그러면 저한테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좋은 길로 가지 왜 일로 가? 접지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전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떠한 이제 철이나 금속 손을 박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전부 다 이러한 누전이 되는 전기라든가 이런 정전기들이 전부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이러한 뭐 차 문 손잡이나 어떤 거 잡아도 전기가 저한테 안 오는 겁니다. 이유는 굳이 저항이 높은 인체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접지를 하게 되면 정전기 방지가 되는 겁니다. 자,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 방지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습하죠. 여름에 정전기 잘 안 생기고 겨울철에 생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신 여름에는 불쾌지수가 높죠. 습해서 그래요. 습하면 정전기 발생 잘 하지 않습니다. 공기를 이온화한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거는 기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나이저, 제전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일반적인 뭐 가정집에서 쓰지는 않고 이런 산업 현장에서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아주 큰 물질을 다룰 때 이 이오나이저를 씁니다. 그러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전기로 인해서 이제 아주 막 정밀한 기기라든가 미세한 기계가 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이런 전하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전도체 물질을 이용 접지랑 같은 의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류, 전압, 저항 등 전기 이론의 기초 보겠습니다. 자, 전류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전압도 들어보셨고 저항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뭘로 알고 있습니까? 자, I는 전류입니다. 전류는 흘러요. R분의 V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통해요? 이 전기적인 에너지가 흐르죠. 자,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흘러요. 흐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류. 흐를 유자를 써갖고 전기가 흐른다. 전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러한 이제 전기선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뭐라고 한다고요?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간다. 이제 우리가 I라고 하고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전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류와 저항과 전압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그럼 전압은 뭐예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요? 안 가죠. 자,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갑니다. 그러면 압이란 뭔가요? 압력이죠. 전기 압력입니다. 자, 제가 가만히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안 갑니다. 서 있으면 안 가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요. 밀면 가겠죠. 또 밀면 갑니다. 왜 가요? 뒤에서 압력을 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전압은 뭐냐면 전기적인 압력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얘를 밀어줘야지 전류, 전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압은 자, 한마디로 이 전기를 미는 힘이라고, 잠깐,
전기를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전류라는 이거를 만드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뭘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밀면 가죠. 그럼 애한테는 뭐가 가해진 겁니까? 힘이 가해졌죠. 압력을 줬기 때문에 힘이 가해져갖고 얘가 뒤로 되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날아가는데 이거 치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전기도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지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 V. 전압이 크면 클수록 비례 관계죠. 자, I는 다시 R분의 V이므로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그래서 자, I와 V와의 관계 여러분들, 비례 관계 여러분들 잘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저항 볼게요. 그럼 저항은 뭐냐? 자, 이 선으로 흘러요. 흘렀는데, 자,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죠. 저항은 한마디로 이제 방해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선에 전기가 지나가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압력을 걸어주는데 누가 방해해요? 방해하는 요소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물질 자체에 대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이 너무 기네요. 자, 첫 번째. 물질의 고유 특성입니다. 각 물질마다 기본적인 이 저항값은 다 달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러면 뭐 걸어간다, 뛰어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죠. 아주 이제 이제 그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트랙을 만들었으면 거기는 좀 뛰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진흙밭이 있어요. 그러면 잘 못 뛰겠죠. 그래서 자, 그 진흙이 갖고 있는 저항, 그리고 이제 이 아스팔트가 갖고 있는 저항, 한마디로 거기에 사람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은 힘으로 민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아스팔트 길에는 사람들이 더 잘 뛰어갈 것인데 만약 뻘이라고 합시다. 뻘은 더 못 뛸 거 아닙니까? 밀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밀어봤자 앞에 가지를 못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물질마다 고유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항이 작은 물질, 저항이 작으면 작다. 이게 값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작으면 I가 커지고 저항이 커지면 I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이 10으로 동일해요. 그럼 전류가 저항이 1일 때는 전류 10 되는 거죠. 그러면 10만큼 흐를 수 있어요. 저항이 2면 5만큼밖에 못 흘러요. 저항이 10이면 1만큼밖에 못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 고유 특성이 있고 두 번째 볼게요. 자, 어쨌든 길이에요. 길인데 여기서 10인만큼 밉니다. 그런데 길이 이건 1차선. 만약에 좀 두꺼우면 2차선, 3차선, 4차선. 갈 길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정체가 덜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보통 구리선을 많이 씁니다만 같은 이러한 금속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 단면적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질수록 저항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면 갈 길 넓어지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니까 나를 방해하는 정도는 적어지겠죠. 근데 길이 하나예요. 그러면 길이 하나인데 이 10의 힘으로 밉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흐르려고 해도 길이 좁아서 못 가는데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단면적에는 면적이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은 내려갑니다. 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엔 길이 볼게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어쨌든 이 자체 저항이 거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쨌든 물질마다 저항이 좀 있을 건데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A부터 B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저를 이렇게 툭 밀면 이렇게 툭 나가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조금만 줘도 뭐 거리가 짧으니까 갈 수 있을 거예요. 저항이 얼마가 되든. 그런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려고 하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항 당연히 커지게 되죠. 방해하는 요소, 이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이 있는데 길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저항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전류로 전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전압을 더 줘야겠죠. 더 많은 힘으로 밀어줘야지 더 멀리 갈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건물 강의실 저 끝까지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툭 밀면 안 되겠죠. 아예 아주 그냥 큰 힘으로 민다던가 누가 아주 힘센 사람이 와서 집어 던지던가 해야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압력을 더 많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류와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뭐 어떻게 쓸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V는 I, R이다. 뭐 이런 거 다 암기할 필요 없고 하나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냥 I는 R분의 V. 자, 전류 흐르는 정도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해요. 그럼 다시 바꿔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V는 양변에 R을 곱해요. 뭐가 됩니까? 이거 자 R을 곱하고 날아가면 V는 R이 되는 거죠. 자, 전압 뭐에 비례해요? 잘 흐르려고 하면 당연히 전압을 많이 줘야 되고 방해하는 애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방해하는 애가 많으니까 내가 그만큼 더 힘을 세게 줘야겠네.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얼음바닥입니다. 사람을 밀어야 돼요. 그러면 얼음바닥이니까 내가 살짝만 밀어도 잘 가겠네. 저항이 낮아지니까 전압도 같이 낮아지는 거죠. 전류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R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R은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되죠. I분의 V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크게 주면 줄수록 전압을 크게 주면 어떻게 된다? 이 저항값도 커지게 되고 자, 잘 흐르려고 하면 I 값이 커져요. 잘 흐르면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소리고 안 흘러요. 안 흐르면 안 흐를수록 R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는 자 이거 하나만 I는 R분의 V 하나만 암기해놓고 그냥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 또 전류를 시간당 전하량으로도 이제 보기 때문에 I는 T분의 Q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시간에 뭘 흘러요? 그 전하라는 게 흐르는데 그게 얼마나 흐르는지에 대한 그 비율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하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전력 볼게요. 기전력은 뭐냐면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전력 한마디로 이제 전기를 이제 처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전압은 누가 줄 거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압이란 자체는 그냥 전압이라는 그냥 그 개념이고 기전력이란 그럼 전압을 누가 줄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건전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각인데 여기다가 이제 선을 연결한 다음에 그때 전구를 달아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건전지가 전압을 만드는 거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1.2V라고 써 있는데 뭔 소리예요? 자, 이 건전지는 여러분들 1.2V, 1.5V, 뭐 9V 이러한 건전지가 있죠. 자, 얘는 뭐다? 전압을 만들어내는 이 그러니까 이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압을 만들어낸다, 기전력을 만든다, 누가 된다? 그래서 기전력은 전기를 이 만드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고, 여러분들 그냥 배터리나 아니면 이제 전기 코드 있죠. 꼽으면 여기서 이제 전압을 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 여기 있는 콘센트 안에 있는 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뭐 콘센트도 어디선가 전기를 이제 이 전압을 주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전기 다 끊어버리면 전기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도체, 반도체, 부도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모든 물질이 다 전기 흐르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기 안 흐르는 그런 물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고무장갑 이런 것들은 저항이 너무 커가지고 한마디로 전기가 갈 수 없는 길인 겁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이제 구리선, 알루미늄선, 철선 같은 경우에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 고무장갑 같은 경우를 부도체라고 하고 반도체는 뭐냐면
자, 반반입니다. 자, 어떠한 이 조건에 따라서 전기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자, 이런 그 물질이 뭐죠? 반도체 여러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전기가 뭐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이 모든 걸 가지고 계산해 갖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하죠. 자, 직류와 교류 보겠습니다. 원래 이 직류와 교류를 어렵게 이제 설명하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직류는 우리가 DC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보면 되냐면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적인 제품이 있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걸 DC라고 해요. 근데 교류는 뭐냐면 자, 보통 저항은 일단 빼고 할게요. 그러는데 자, 교류. 우리가 이제 뭐 60Hz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초에 60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교류고. 그러면 아니 왜 직류, 교류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 라고 이제 물어보면 교류를 AC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물건에 써 있죠. 뭐 DC 몇 볼트, AC 몇 볼트. 자, 이게 전압 강화. 자, 전기를 여러분들 집에 보내줘야 되죠. 여러분들 집에 옆에서 발전할 거 아니죠. 발전소는 대부분 바닷가나 아주 그냥 일단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바닷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이 내륙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를 계속 보내주는 힘이 세야 되는데 이 교류가 이 전압 강화, 전압이 떨어지는 이 정도를 좀 더 이제 떨어진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갖고 한마디로 전압 강화에 유리해요. 전압 강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여러분들 이제 집까지 잘 보낼 수 있어요. 더 효율적이라서 이거를 씁니다. 근데 이제 각 물건마다 DC를 쓰는 것도 있고 AC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DC와 교류 한마디로 전부 다 그냥 각각 물건에 각각 쓰임새에 맞게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이제 이 선 자체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에서 저항은 되게 간단해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를 것이고 R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 V는 IR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V 값이 나오겠죠. 자, 직류에서 저항은 뭐가 된다? 직류에서 저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냥 이 선에 전체 이 선에 대한 이러한 저항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 교류 때문에 이제 다음 나오는 우리 인덕턴스, 리액턴스, 임피던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교류에서는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또 임피던스, 인덕턴스, 자, 리액턴스 이거 들어가다 보면 이것도 이제 한도 끝도 없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제 G라고 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교류에서의 합성 저항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임피던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다른 게 들어가요. 자, 그게 이제 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힘은 자, 이런 이제 전선에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감은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이 있죠. 뭔지 뭐 마이너스고 플러스 얘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이 자석을 계속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이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해요. 뭐 위상차 때문에 전기가 뭐 이런 식으로 발전소에서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갖고 이거를 돌려버리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래서 자, 교류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전기 자체에 대한 이 저항도 있겠지만 자, 이게 전기가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돌면서 여기서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러한 자 이상차가 발생해요, 계속.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적을 필요 없고 듣기만 하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이제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자, 원래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한마디로 전류가 이렇게 잘 흘러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도 이 코일에서 발생한 힘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도 I가 생겨요. I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R은 I분의 V죠. V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자, I가 생겨버리니까 I가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도 가는 힘이 생기니까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인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회로를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 전자기 유도로 생기는 역기전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양 단위는 헨리를 써요. 그래서 자, 한마디로 저항인 거예요. 이것도 저항인데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이 기전력 때문에 발생하는 힘.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이제 이걸 리액턴스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원래 유소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XL 이런 거 나타내는데, 용량 리액턴스도 하나 있어요. 리액턴스는 그 두 개의 합을 이야기하고, 자, 만약에 여기에 뭐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콘덴서라고 해서 배터리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박아놓고 쓰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 전기를 좀 모으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자, 배터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각 이제 그거는 쓰는 이유는 물질마다 이게 좀 이제 이 부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는데, 이 물질 자체에도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인덕턴스, 리액턴스는 일단 지금 설명하는 건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는 이렇게 교류해서 이제 이런 부품이나 아니면 이러한 자기장 때문에 발생하는 저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임피던스는 자, 그래서 이러한 리액턴스 플러스 원래 기본적인 R. 근데 교류해서 이거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그냥 그 정도의 의미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줄은 에너지와 1의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1줄은 1뉴턴 미터. 이제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쿨롱은 전하량의 단위입니다. 자, 1쿨롱은 1암페어의, 자, 우리가 I는 A 암페어 단위를 쓴다고 그랬죠. 자,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그때 전하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어느 도체의 단면을 0.5초간 0.032 쿨롱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양. 자, 그러면 자, Q는 뭐죠? 이 전류가 1초 동안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식을 바꿔서 I는 T분의 Q로 쓸 수 있겠죠. 0.5분의 자, 0.032이고, 자, 여기서 미리 암페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화재 감식에서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 정도만 보더라도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이제 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피던스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 들어가서 어떻게 푸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